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대비 파이널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이제 과학 B파트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과학 B파트는 생명의 탄생과 진화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생명이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그 과정을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화합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탄소화합물이 왜 다양한지, 그리고 이 다양한 것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라고 하는 주제로 탐구를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최초의 원시 지구가 탄생해서 어떻게 생명체가 형성될 수 있었는지 그 이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탄소화합물입니다. 자, 탄소화합물이요.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약간 말을 느리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 파트는 제대로 해야 돼요. 만만하게 보는 파트인데요. 저도 좀 만만하게 봤었는데요. 그럼 안 된대요. 어떤 분이 아주 큰 힌트를 주셨어요. 저에게. 그래서 만만하게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자세하게 나갈 거고요. 저는 도대체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자세하게 낼 수 있는가를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하죠. 자, 탄소화합물입니다. 탄소화합물의 뜻은 뭐냐면요. 탄소가 수소, 산소, 질소 이런 것들과 공유 결합해서 만들어진 화합물을 탄소화합물이라 합니다. 공유 결합해서 만들어졌다고요. 자, 그래서 이 탄소화합물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탄소화합물의 예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탄소화합물은 일단 탄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다이아몬드라든가 흑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탄소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탄소 원자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정사면체 모양으로 생겼고요. 뭐 이런 식으로요. 어쨌든 다이아몬드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이아몬드의 구조가요. 그 다음에 흑연의 경우에는 뭐 육각형 모양이 계속해서 연결된 구조인데 층과 층 사이의 결합이 약해요. 그러니까 여기랑 이렇게 해서 요 층이 있고요. 요 층이 있고 좀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 네, 정확하게 그리면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 생긴 층이 하나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층 밑에 또 다른 층이 또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층과 층 사이의 결합이 있는데요. 이 층과 층 사이의 결합이 매우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흑연은 연필이잖아요. 근데 이 연필심이 계속 부러지는 이유가 층과 층 사이의 결합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이아몬드를 바닥에 툭 하고 놨는데 걔가 깨져요. 그러면 누가 다이아몬드 중요한 줄 알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아무도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는 엄청 강합니다, 여러분들. 다이아몬드는 강해요. 자, 그렇다면 탄화수소를 볼 건데 탄화수소 여러분들 화학 시간에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탄화수소란 무엇이냐면 탄소와 수소로 구성되어 있는 애들이야. 탄소와 수소. 그래서 석유라든가 석탄은 대표적인 탄화수소입니다. CH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탄수화물, 지방. 탄수화물과 지방의 경우에는요. 탄소, 수소, 산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애들입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의 경우에는요. CHON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과학 10파트에서도 봤지만 황을 포함하는 단백질도 있다라는 이야기 했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핵산의 경우에는 DNA와 RNA로 나뉘게 되는데 CHONP 이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애가 핵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것들을 좀 자세하게 볼 거야. 우리 몸 안에 있는 탄소화합물이요. 자, 그러면 그걸 보기 전에 일단 탄소의 특징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탄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자, 탄소의 그 원자 모형 그려보면 원자 핵의 전하량은 6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데요. 자,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은 8개가 채워지면 안정합니다. 그런데 아직 4개밖에 없죠. 그러면 전자 4개를 더 끌고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이 전자 4개가 막 자연계에 퍼져 있어서 얘네를 막 끌어 들어올 수 있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전자 4개를 가지고 있는 다른 애를 만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그런데 다른 애들도 전자가 필요한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산소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산소는 원자 핵의 전하량은 8이고요. 하나, 둘, 그 다음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전자 2개가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얘 입장에서는. 그럼 봐봐요. 그러면 전자 2개가 더 필요한데 얘 입장에선 전자 4개가 더 필요해. 얘 입장에서 전자 2개가 더 필요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산소가 전자 2개 나눠 가질래? 그러면 이 전자, 탄소의 전자 2개와 산소의 전자 2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전자들은요, 탄소도 돌았다가 산소도 돌았다가 탄소도 돌았다가 산소도 돌았다가, 즉 전자를 공유하게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공유 결합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 탄소가 있는 전자 2개랑 탄소에 있는 전자 2개랑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산소에 있는 전자 2개가 요렇게 공유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공유 결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전자 2개를 탄소가 공유를 했어요. 그러면 다른 전자 2개를 또 공유하고 싶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산소랑 하나 더 붙으면 되지. 그러면 이게 뭐가 되고? CO2가 됩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탄소가 공유 결합을 해요. 꼭 CO2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탄소의 특징을 정리해 볼게요. 6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고 가장 바깥에 4개가 있기 때문에 가장 바깥쪽 전자 4개를 다른 애들과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탄소는 팔을 4개를 뻗을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뭔 소리냐면 팔을 뻗을 수 있다는 얘기는요, 여기에 전자 2개가 있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 전자와 이 전자를 공유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합선수, 요 선이 의미하는 건 결합선인데요. 이 결합선이 의미하는 것은 전자 2개가 공유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탄소와 산소는 전자 2개씩 공유하고 있으므로 요렇게 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엔 전자 4개가 붙어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탄소는 팔이 4개 있다는 얘기는 전자 4개를 공유 결합할 수 있다는 거죠. 탄소의 전자 4개를요. 됐나요? 네, 넘어갈게요. 탄소 화합물의 다양성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소 화합물의 다양성의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탄소 화합물은 정말 수백만, 수천만, 수억 가지가 있거든. 근데 걔네가 다양한 데는 원인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보려고. 자, 탄소는 탄소를 포함해서 다양한 원자들과 안전한 결합이 가능한데, 여러분들 잠깐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 같아서, 자, 제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저는 아무런 힌트를 얻지 못했습니다. 어떤 선생님으로부터도 힌트를 얻지 못했어요. 근데 그냥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혹시 시험과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렇습니다. 자, 탄소를 포함해서 다양한 원자와 안전한 결합이 가능합니다. 수소랑도 결합이 가능하고 산소랑도 결합이 가능하고 아까도 봤지만 질소랑도 결합이 가능하고 인과도 결합이 가능해요. 이 외에도 다양한 원자들과 안전하게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 화합물이 다양하고요. 또 탄소끼리도 다양한 형태의 결합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탄소끼리도 요렇게 결합을 할 수도 있고 요렇게 결합을 할 수도 있고, 됐죠? 사슬 모양으로 이렇게 결합을 할 수도 있고, 또 고리 모양으로도 결합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또는 이런 식으로요. 여기는 산소 뭐 이런 식으로. 얘가 포도당의 기본적인 구조거든요. 그래서 탄소 원자끼리도 다양한 형태의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탄소 화합물은 다양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탄소 원자가 이렇게 줄줄이 연속해서 결합하더라도 안정하기 때문에 탄소 화합물은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분자식이 같다 하더라도요, 배열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탄소의 경우에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흑연의 분자식은요, C 이렇게 씁니다. 왜냐하면 얘는 탄소 동소체라 해가지고요, 탄소의 숫자에 따라서 뭐 성질이 달라지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는 분자식이 같은데 아까 봤지만 다이아몬드는 C 이렇게 해서 정사면체 구조를 이루고 있다면 흑연은 C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구조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화합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화학에 가시면 플로렌, 탄소 나노튜브, 그래핀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분자 시기 같더라도 구조가 다를 수 있고 탄소를 포함해서 다양한 원자가 결합할 수 있고 탄소 원자 간에도 여러 가지가 결합이 가능하고 연속해서 결합해도 안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탄소 화합물은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복잡한 화학 반응을 해야 하는 생물체에 있어서는요 당연히 탄소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 복잡한 화학 반응을 해야 되는데 탄소는 복잡한 화학 반응을 해서 다양한 화합물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됐나요? 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생명체와 탄소 화합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아, 여러분들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석유, 석탄으로 여러분들 플라스틱을 만들고요. 합성 고무를 만들고 에스테르 이런 것과 같은 거는요 전부 다 석유와 같은 탄소 화합물에서 추출한 거라는 거 하나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갈게요. 생명체와 탄소 화합물이요. 자, 우리 몸의 구성 원소를 살펴보면요 산소가 60%를 차지해요. 산소가 60%, 그 다음에 탄소가 21%, 수소가 11%, 질소가 3.5%, 칼슘이 그 다음에 인, 칼륨, 황, 나트륨, 염소, 기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네 개는 반드시 외워주셔야 된다. OCHN 그러니까 산탄수질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산탄수질 됐나요? 요 순서는 알고 계셔야 돼. 그 다음에 생물체는요 다양한 탄소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일단 보여주고 시작을 해야 되겠군요. 미안해요. 봐봐요. 자, 지각의 구성 비율은 그래프가 있습니다. 근데 생물체의 구성 비율은 제가 그래프를 못 들고 왔어. 자, 볼게요. 지각의 구성 비율은요, 산소가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에 규소. 그러니까 여러분들 땅의 구성 비율입니다. 여러분들 대기의 구성 비율은 당연히 질소가 많죠. 알겠나요? 땅의 구성 비율은 산소가 많고요. 그 다음에 규소, 그 다음 알루미늄, 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생물체의 구성 비율은요 산소, 탄소, 수소, 질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봐봐, 기타 안에 지각의 구성 비율 속에 탄소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생물체는 탄소가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아셔야 돼요. 지각의 구성원소랑 생물체의 구성원소는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같아요. 그러니까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가 식물이 돼서 자라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각의 구성 비율과 생물체의 구성 비율은 달라도 둘이 다 구성 원소는 같을 수밖에 없다고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도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비율을 따지자면 비율이 다르다는 거죠. 산소의 비율과 탄소가 많죠. 그 다음 수소, 그러니까 기타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럴까라는 이야기를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생물체는 복잡한 화학 반응을 해야 된다였죠. 그러면 다양한 화합물을 구성할 수 있는 원소가 많았으면 좋죠. 그러면 다양한 화합물을 구성할 수 있는 원소가 뭐예요? 아까 봤지만 탄소였죠. 탄소. 그렇기 때문에 탄소가 많은 겁니다. 인체 구성 원소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탄소의 비율이 매우 높고, 그다음 생물체는 OCH, 산탄수가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됐죠? 여러분들 산탄수 이러는데 자꾸 탄산수 얘기를 하더라고요. 탄산수가 아무리 좋아도 산탄수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탄산수 하시면 큰일 나. 알겠지? 나도 탄산수였으면 좋겠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명체와 탄소화합물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으니까 우리가 이제 생명체 속 탄소화합물을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봐야죠. 근데 과시랑 중복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조건 다 외워야지, 저걸 다 외워야 돼, 이러지 마시고, 알겠죠? 그러시면 안 되고 우리 과학 시와랑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이거는 배웠어. 또는 아이 과씨 모르겠는데 이러면 이제 과학비에서 다시 재복습을 시켜줍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맞죠? 이게 좋은 거야, 알겠지? 자, 그럼 가겠습니다. 시험 범위가 자동적으로 줄어드는 효과 갈게요. 탄소화물의 구성원소는 CHO입니다. 했었지. 종류,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아니, 탄수화물 이야기할 때 맨날 이 얘기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탄수화물의 특징이 그거거든. 됐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 복습한 차원에서 단당류 뭐 있던가요?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맞죠? 갈락토스는 안 해도 된다 했어. 이당류, 엿당, 설탕, 젖당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당류 3개는 외우자 했어요. 무조건 외우자 했어. 뭐? 녹말, 글리코젠, 그리고 셀룰로스. 됐죠? 녹말은 식물체가 저장하는 거고 글리코젠은 동물이 저장하는 거고 셀룰로스는 식물의 세포벽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는 주 에너지원으로 쓰여요. 그리고 세포벽의 주성분입니다. 알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세포벽의 주성분 뭐 있던가요? 셀룰로스 맞죠? 셀룰로스는 여러분들 결론 뭐다? 탄수화물이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고. 나방이 날아다녀요. 지금. 환경 친화적인 집인데요. 자,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주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탄수화물을 가장 많이 먹지만 인체 구성 비율은 0.6%밖에 안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포도당의 구조입니다. 얘가 포도당의 구조인데요. 자, 지금 뭔가 사라진 원소가 있어요. 사라진 원소를 찾아볼까요? 네, C입니다. C. C. 자, 포도당을 무슨 당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냐면요. 육탄당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탄소가 6개 있기 때문이야. 그럼 여러분들 탄수화물의 뜻을 이제부터 분석을 해보려고. 탄수화물은 탄소와 그 다음에 수가 수소가 아니고요. 물입니다. 물. 그렇죠? 물입니다. CH2. 얘네가 화학적으로 결합된 게 이제 여러분들 탄수화물이 되겠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넘어가? 자, 그래서 육탄당이라 그랬죠. 그러면 탄소가 6개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탄수화물에서 출발한 거니까 탄소가 6배면 그쵸? 수소도 6배, 산소도 6배죠. 그래서 포도당의 화학식이 C6H12O6입니다. 실제로 확인해 보시면 그렇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요렇게 구성된 게 뭐라고요? 네, 요렇게 구성된 게 포도당이라는 거죠. 이해되나요? 탄소가 6개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포도당 이렇게 결합됐어요. 얘는 뭘까요? 그렇죠. 이당류겠죠. 그 다음에 포도당이 줄줄이 연결돼 있네. 다당류겠죠. 근데 지금 봐봐요. 한 줄로 연결돼 있어. 녹말이겠습니까? 글리코젠이겠습니까? 녹말이죠. 근데 가지가 계속 연결돼 있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글리코젠이 되는 거죠. 네, 요 정도 됐나요? 네, 넘어가서 자, 지질입니다. 지질의 구성원소는요 CHO 탄수화물과 구성원소가 똑같습니다. 왜 그래요? 그렇죠. 탄수화물은 우리가 먹고 남은 탄수화물은 지질로 다 저장된다 그랬죠. 그래서 탄수화물과 지질과 구성원소가 비슷한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제가 분명히 나방을 잡았거든요. 나방 움직여요. 야, 생명력이 끈질겨. 자, 그래서 기본 단위 너무 무서워. 자, 지질의 기본 단위는 뭐냐면 글리세롤과 지방산입니다. 그러니까 글리세롤과 지방산이 적절히 연결되면서 지질을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 지질의 종류는요 중성지방과 인지질과 스테로이드가 있습니다. 중성지방은 우리가 이제 트리글리세리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트리글리세리드요. 자, 글리세롤 한 분자랑 fatty acids, 지방산이라는 뜻입니다. 자, 세 개의 지방산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트리글리세리드가 됩니다. 됐죠? 이렇게 생겨 먹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주적, 살의 주적이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인지질은 잠시 건너뛰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인지질은 우리가 지겹도록 또 뒤에서 볼 겁니다. 그 다음 스테로이드 한번 봅시다. 스테로이드는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과시 파트를 연관을 지어서 하다 보니 그래서 여러분들 스테로이드 어떻게 생겼던가요? 뭐 요렇게 생겼었죠. 맞죠? 네, 요렇게 생겼었어.
기억이 안 나? 자, 그래서 스테로이드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성호르몬을 구성하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얘도 스테로이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지질은 물에 잘 안 녹아요. 여러분들 지방이 물에 녹으면 안 돼. 알겠지? 지방은 물에 녹지 않아. 그러면 생명과학에서는요 물에 안 녹으면 어디에 녹느냐? 기름에 녹아요. 다 그래. 알겠죠? 물에 안 녹으면 다 기름에 녹는 거야. 자, 됐나요? 자, 그 다음 이제 단백질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안 했다. 자, 여러분들 글리세롤은요 친수성입니다. 물과 친해요. 얘는 물에 잘 녹아. 근데 얘는 소수성입니다. 얘는 물에 안 녹아. 알겠죠? 지방이라고 다 물에 안 녹는 건 아닙니다. 친수성도 있어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단백질은 CHON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질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 황을 포함한 단백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 그러니까 단백질을 쪼개다 보면 아미노산이 나온다고. 돼요? 자, 그러면 단백질은 어떤 구조냐? 이거는 뒤에서 그림으로 살펴보는 게 제일 편해요. 그 다음 단백질의 종류는 20종류가 있어요. 곁사슬 이게 뭔지 이제부터 좀 보러 갑시다. 자, 요게 아미노산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가나다라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가는 여러분들 NH2라고 해서요. 아미노기 또는 아민기라고 불립니다. 됐죠? 그 다음 나는 당연히 수소고요. 그 다음 다는 COOH인데 얘가 있으면 산성을 나타냅니다. 아미노산이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얘가 산성을 나타내고요. 카르복시기 또는 카복시기 이렇게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학습제는 아미노기라 돼 있고 카복시기라 돼 있으므로 그렇게 외워두시길 추천합니다. 그 다음 R은요 여러분들 원소가 아니고 R이 원소인 줄 아는 놈들이 있어. 곁사슬입니다. 곁사슬. 그러면 곁사슬이라는 건 곁에 붙어있는 하나의 사슬이라는 뜻이고요. 여기에 수소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말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산소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 어떤 원소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이 돼요. 근데 그게 20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미노산의 구조를 머릿속에서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아미노산 구조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탄소, 그 다음에 여기에 아민기 하나 붙어있고 여기에 카르복시기 하나 붙어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밑에 수소 붙어있고 여기에 겉사슬 이렇게 구성된 구조라고요. 아미노산은 눈 감고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갈게. 자, 펩타이드 결합인데요. 그럼 봐봐. 아미노산이 뭉쳐서 뭘 이루는 겁니까? 단백질을 이루는 거야. 그러면 아미노산이 어떻게 뭉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 결합이 바로 펩타이드 결합인데요. 두 개의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큰 분자를 형성하는 그러한 반응을 우리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물이 빠져나와요. 펩타이드 결합을 하다 보면. 그래서 탈수 촉합 중합 반응이라 하는데 뭔 소린지 모르잖아. 그럼 봐야죠. 자, 그럼 봐봐. 아미노산 1번과 아미노산 2번이 있습니다. 근데 봐봐요. 아미노산 1번에 OH가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미노산 2번에 아민기에 수소가 붙어 있어요. 맞죠? 근데 얘네가 결합을 하게 되면요. 한 분자에 물이 빠져나와요. 물이 요런 식의 빠져나오고요. 그러면서 얘네들끼리 붙어버리는데 어떻게 붙냐면 COOH 카복시기에 OH 사라졌고요. NH2에 H 하나 사라졌죠. 그러면 얘네가 결합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CONH 이렇게 결합을 이루게 되는데 요때 요 줄 하나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펩타이드 결합이라 부른다 라는 거죠. 또는 좀 더 큰 덩어리로 보자면 요 부분을 CONH 요 부분을 우리는 펩타이드 결합이라 부른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펩타이드 결합은 물이 빠지죠. 탈수. 그러면서 얘네가 압축이 되면서 결합이 되는 거예요. 축합. 그러면서 여러분들 무거운 아미노산으로 합쳐지게 됩니다. 중합 반응. 됐나요?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을 탈수 축합 중합 반응이라고 하는 이유는 물이 빠지면서 압축이 되면 합쳐지는데 이러면서 아미노산이 무거워지는 결합을 하기 때문에 탈수 축합 중합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돼. 탈수 축합 중합 반응이라는 게 뭔지 알겠죠? 네.
그럼 넘어갑시다. 기능. 세포, 막, 효소, 호르몬, 항체, 헤모글로빈의 주성분이죠. 또 나왔다 하지. 히읗 외우라 그랬죠. 효소, 호르몬, 항체, 헤모글로빈.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러가지 생리작용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또 단백질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는 얘기는요, 최후의 보루입니다. 얘는 최후의 보루. 그러니까 몸에서 단백질을 웬만해서 에너지원으로 쓰지 않거든. 근데 탄수화물과 지질에서 공급된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써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핵산 갑니다. 자, 핵산은 무슨 뜻이냐면 핵 속 산성물질이라는 뜻이에요. 핵 속 산성물질. 그러니까 핵 속에 어떤 산성물질이 있냐 인데, 자, 그러면 봐봐요. 핵산은 왜 필요하냐? 모든 생물은요, 자신이 갖고 있는 DNA가 있어요. 유전 정보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유전 정보를 복제해서 자손한테 물려줘서 유전 정보가 전달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자손이 태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핵산의 기본 단위, 그러니까 핵속 산성물질을 쪼개다 보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기본적인 단위가 나옵니다. 근데 이 뉴클레오타이드도 외워야 됩니다. 미안하지만 인당염. 자,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가 길게 연결된 가닥이 바로 여러분들 핵산 DNA와 RNA가 되는 거죠.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가 길게 연결된 가닥을 우리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뉴클레오타이드가 뭔지 또 살펴봐야겠죠? 맞죠? 자, 그렇다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클레오타이드인데, 자, 얘는 여러분들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 때문인데요. 일단 봐봐. 뉴클레오타이드는요, 여러분들 외우셔야 됩니다. 인당염. 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산입니다. 인산. 여기 P, O, 4, 2 마이너스 보이죠? 마이너스가 2개. 자, 얘가 인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오탄당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시 탄수화물이 있었어. 자, 근데 얘를 5배를 해. 그러면 C5H10O5가 되죠. 얘 이름은 리보스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 리보스로 구성된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해서 RNA라고 부르게 돼요. 됐죠? 얘는 그러면 RNA를 구성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 염기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염기는 이제 여러분들 아데닌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아데닌이 될 수도 있고, 구아닌이 될 수도 있고, 사이토신이 될 수도 있고요. DNA의 경우에는 티민이 될 수도 있고, RNA의 경우에는 우라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얘도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외울 거 참 많다 맞지? 자,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를 일단 정복하고 가자. 인당염. 염기부터 있고, 당 있고, 인산기 있고. 근데 자, 봐봅시다. 핵산을 구성하는 원소는, 핵산은 DNA와 RNA로 나뉘게 됩니다. DNA와 RNA의 차이는 뒤에서 설명하겠죠. 자, 근데 DNA를 구성하는 당은 디옥시리보스고요. 디옥시리보스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RNA는 리보스입니다. 리보스는 아까 설명했습니다. C5H10O5입니다. 근데 디옥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옥시, 산소를 제거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C5H10O4, 산소 하나 없어지면 얘가 DNA를 구성하는 당입니다. 됐죠? 됐나요? 그러면 넘어갈게요. 네, DNA의 구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DNA 구조 보기 전에 우리 DNA와 RNA를 비교하고 갑시다. 자, DNA를 구성하는 당 무슨 당? 디옥시리보스. 그래서 C5H10O4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RNA를 구성하는 당은 리보스, C5H10O5. 됐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DNA를 구성하는 염기가 뭐가 있냐면, 자,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 아티구사. 구사띠. 몰라요. 여러분들 알아서 외우세요. 그 다음에 아데닌, 우라닌, 구아실, 사이토신. 됐죠?
RNA는 우라실이 들어있고요. DNA는 티민이 들어가 있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근데 우라실이 외우기 좋은 이유는 뭘까요? 이해가 안 되네? 자, 우라실이 참, 입에 잘 감겨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DNA 갈게. DNA는 뭐냐면, 우리의 유전 정보를, 원본을 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유전 정보의 원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유전 정보라는 게 뭘까? 이제부터 좀 생각을 해보자고. 유전 정보라는 건 뭐냐면 정말 어이가 없지만 단백질 합성의 정보가 유전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결정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단백질이 어떤 서열을 갖고 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단백질 합성 정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생겨지고 못생겨지고가 결정되고요.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이 결정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단백질 합성 정보가 그걸 결정해요. 신기하죠? 자, 그래서 유전 정보의 원본을 들고 있는 것이 DNA인데요, 여러분들. 원본이 지가 막 돌아다녀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큰일 나. 원본이 돌아다니면 그건 끝장입니다, 여러분들. 원본 한 번 잘못되잖아. 끝장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본이 돌아다닐 수는 없어. 그러면 원본이 아닌 복사본이 돌아다녀야 돼요. 자, 여러분들. 왜 복사본이 돌아다녀야 되냐면 유전 정보가 뭐라 했어? 단백질 합성 정보라 그랬지. 그러면 DNA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단백질 합성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러면 그래? 요거야 라고 찝어줘야 되는 게 DNA거든. 그러면 RNA가 그걸 베껴가서 다시 그걸 단백질을 합성하는 곳인 리보솜이라고 하는 리보솜이라고 하는 곳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는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RNA는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DNA는 무슨 구조냐? 이중 나선 구조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뉴클레오타이드가 아까 있었다 했지?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런 식으로 한 가닥, 두 가닥이 꼬여 있는 구조가 DNA입니다. 반면 RNA는 한 가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럼 이제부터 DNA의 구조를 한번 보러 가자고. 그러면 DNA의 구조인데 여러분들 뉴클레오타이드 나왔죠?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어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 이 당과 인산은요 골격을 형성해요. 그러면 당인산 골격이라 부르게 되는데 당인산 골격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파란 부분이 사실은 인산과 당입니다. 얘네가 인산과 당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얘네가 골격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바깥쪽에 아데닌, 티민 이렇게 붙어 있죠? 그럼 봐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아데닌 있다 맞죠? 그러면 이 옆에는 반드시 티민이 붙어 있어요. 여기 구아닌이 있으면 반드시 이 옆에는 사이토신이 붙어 있어요. 수소결합이란 말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요. 굳이 알고 싶다면 결합을 하는데 수소가 사용된다 라는 식으로만 알아두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물어보지. 아데닌 옆에 티민 붙는 거 외워야 돼요. 모르겠어요. 자 모르겠어요. 자 불안하다 외우시고요. 저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근데 여러분들 나와도 내 책임 아닙니다. 알겠죠? 나와도 내 책임 아닙니다. 첫 페이지로 들어갔어요. 잠깐만요. 첫 페이지로 돌아갔군요. 자, 그래서 첫 페이지로 안 돌아가기 잘해야겠네. 자, 그래서 DNA는 이렇게 이중나선 구조입니다. 그러면 RNA는 뭐냐면 여기 반쪽을 버리면 됩니다. 반쪽 버리면 RNA 알겠죠? 그러면 요렇게 버리고 나면 RNA 요 한쪽만 있으면 RNA가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근데 요렇게 DNA는 꼬여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화학을 결합을 하는데 요렇게 평면상에서 결합을 하지 않고 입체적으로 결합하다 보니까 이렇게 꼬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유전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유전 정보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그걸 우리가 발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유전 정보의 발현 볼게요. 자, 여러분들 세포가 있었어요. 이 세포 안에 핵이 있죠? 핵이 있고 이 안에 여러분들 DNA라고 하는 요런 애가 살고 있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세포 속에는요, 요런 애가 있어요. 요렇게 돌기처럼 나온 애가 있는데요. 이거는 열쇠입니다. 열쇠. 열쇠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꼭 맞는 어떠한 물질이 있어요. 얘 이름이 뭐냐면 호르몬입니다. 얘 이름이 호르몬이에요. 그러면 호르몬이 이렇게 가서 뭔 얘기를 하냐면 이런 단백질 좀 합성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얘가. 그래서 단백질 합성 좀 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그러면 세포에서 이제 뚜뚜뚜뚜뚜 누가 가요. 그래서 이런 단백질하는 정보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 DNA가 스르륵 하고 풀리면서 이걸 누가 뺏겨가는 애가 있어요. RNA라고 하는 애가 뺏겨갑니다. RNA라고 하는 애가 뺏겨가요. 그러면 이 RNA가 나와갖고 어디로 가냐면 단백질을 합성하는 곳인 리보솜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리보솜. 그러면 리보솜에 이렇게 RNA가 붙으면 리보솜은 여기에 있는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을 합성을 합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제 요 단백질을 저장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단백질이 나오게 되는 거죠. 됐나요? 요 그림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호르몬에 가가지고 이런 단백질 좀 합성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뚜두두두 우리의 호르몬께서 이런 단백질을 합성해 달랍니다. 이러면서 DNA가 스르륵 하고 풀리면 RNA가 그걸 베껴가요.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RNA가 전달을 위해서 베껴간다라고 해서 전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RNA가 이렇게 가지고 리보솜한테 가서 이제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미노산을 합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미노산을 결합을 시켜서 단백질을 합성해요. 그래서 유전 형질이 발현이 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포질에서 RNA가 전달하는 유전 정보에 따라서 아미노산을 결합하여 단백질을 합성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DNA에서 주는 신호를 여러분들이 번역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됐죠? 그래서 번역한다 라는 이야기 됐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막입니다. 아까 잠시 그 지질할 때 세포막 이거 건너뛰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세포막 이제부터 자세히 들어갑니다.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요. 세포는 모두 세포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됐죠?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생물은 없고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은 세포는 없습니다. 알겠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세포막을 구성하는 물질이 뭐가 있느냐? 두 개의 질인데요. 인지질과 단백질입니다. 세포막의 구성물질 뭐라고? 인지질과 단백질이라고. 그러면 이제 인지질을 볼 건데 인지질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과시 파트에서 했어. 자, 그러면 여기에 인산이 있고요. 인이 들어있는 머리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꼬리가 있어. 이해되나요? 근데 이 꼬리는 물과 안 친해. 근데 이 머리는 물과 친해. 됐나요? 그 다음 볼게. 이 머리는 물과 친해. 근데 꼬리는 물과 안 친해. 근데 여러분들 세포는 항상 물이 많은 환경에 노출이 돼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 인지질을 갖고 이제 세포막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까라는 거거든. 그럼 봐봐. 세포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세포 안에 들어있는 세포질의 정체가 뭐냐면 물이에요. 그러면 세포 바깥에도 여러분들 물이 있다는 거죠. 그럼 봐봐. 그러면 물이랑 친한 쪽이 여기 있어야겠어요? 여기 있어야겠어요? 자, 봐봐. 그러면 1번이 있어야 될까? 2번처럼 있어야 될까요? 인지질이 있으려면 1번처럼 있어야 되는 거죠. 왜 1번처럼 있어야 돼요? 여기에 물과 친한 애가 있어줘야지. 이해돼요? 물과 안 친하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포질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물과 친한 쪽이 바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소수성 꼬리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구조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질이 이중으로 겹쳐져 있는 구조다라고 해서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인지질로만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죠. 세포막이 단백질로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됐나요? 왜 단백질이 있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요. 단백질은 그러니까 물과 안 친한 원소가 이제 인지질 안으로 들어오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물과 안 친한 원소도 들어올 수 있게 단백질이 있는 겁니다. 됐나요? 네.
그럼 여러분들 세포막의 역할 한번 볼게요. 기본적인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는 게 세포막입니다. 그리고 세포의 내부를 보호하고요. 그 다음에 세포 속으로 영양분이 들어가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물질의 출입을 조절합니다. 그 다음 인지질 이중층의 단백질이 포함된 구조고, 인산을 포함하고 있는 친수성 머리는 세포안과 밖을 향하고, 지방산으로 된 소수점 꼬리는 서로 마주보는 식으로 이중층을 이룬다. 이 꼴 이 소리입니다. 알겠죠?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단백질은 물질을 선택적으로 출입시키는 역할을 하거나 신호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됐나요? 네. 그럼 여러분들 이제 반이 끝났습니다. 반이 끝났고, 여러분들 학습지 4페이지에 있는 형성평가는 직접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제가 지금 정확한 답을 모르기 때문에 얘를 풀이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어차피 우리 과학 월요일날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적 진화입니다. 원시 지구의 환경과 화학적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요 파트도 만만치 않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자, 원시 지구의 환경. 원시 지구는요, 약 46억 년 전 탄생했답니다. 됐죠? 지구의 나이를 추정한 과학자도 대단해요. 자, 근데 원시의 대기는요, 암모니아, 메테인, 수소기체, 수증기, 이런 애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 근데 얘네를 무슨 기체라 하냐면요, 환원성 기체라 해요. 환원성 기체. 그러면 이게 뭔 소리일까요? 갑자기 환원이 왜 나온대? 그러면 봐봐. 얘네가 환원성 기체라는 얘기는요, 환원제라는 이야기예요. 환원제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남을 환원을 잘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럼 봐봐. 우리 산화환원 심화 파트에서 공부했었어요. 전자총 빵, 수소폭탄 빵, 산소폭탄 빵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럼 얘는 산하고 얘는 환원이었잖아. 이 그림을 기억해두라고. 알겠죠? 그러면 남을 환원을 잘 시킨다는 얘기는 뭔 소리냐면, 수소를 남한테 잘 준다는 얘기야. 그러면 남한테 전자도 잘 주고 산소를 잘 받아온다는 얘기거든. 그럼 봐봐. 남한테 수소를 준다는 얘기인데, 수소가 있군요. 맞죠? 그러면 남들한테 수소를 잘 주겠네요. 그러면 환원성 기체 맞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원시 대기에 뭐는 없었다? 산소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원시 대기에 질소 없었다? 질소 기체 없었단 얘기예요. 됐나요? 그래서 원시 대기 4개를 외워두길 바랍니다. 암모니아, 메테인, 수소기체, 수증기. 외우세요. 자, 물이 있었단 게 아니야. 수증기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지표. 땅이 어떻게 형성됐는가죠? 자, 여러분들 원시 지구가 태어날 땐 아주 고온이었어. 네, 얘가 점점점 냉각이 되면서 많은 비가 내리면서 강과 호수와 바다를 형성하게 돼요. 얘네들이. 그러면서 땅이 만들어져. 그리고 화산활동, 자외선, 우주선, 번개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에너지가 공급됩니다. 우주선 여러분들 UFO가 아니야. 여기서 UFO라는 놈들이 있어. 아니, 그 우주 날라다니는 우주선 말고 우주에서 오는 선, 빛 됐나요? 그래서 끊임없이 고에너지가 공급되는 그런 애들이다. 자, 그럼 여러분들, 그러면 원시 지구에 생명체가 없을 때 어떻게 생명체가 탄생하게 되었을까?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설을 세웁니다. 그러면 원시 대기를 딱 보니까 수소가 있지. 그리고 질소도 있고 산소도 있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고온 고압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어떤 우리가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탄생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진화의 개념이 도입됐냐? 화학 진화. 우리는 화학적으로 먼저 진화를 하고 나서 생물학적으로 진화했다라는 가설이 도입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생뚱맞은 생각이 아니어야 되잖아. 그러면 생뚱맞은 생각이 아니려면 누군가가 실험을 해야 돼요. 그 실험이 누가 한 거냐면 밀러가 한 겁니다. 됐죠? 그 실험을 밀러가 한 거야. 그러면 그 기체에다가 고압 방전을 일으키고 나서 보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밀러의 실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볼게요. 자, 밀러의 실험 장치인데요. 원시 지구의 환경과 아주 똑같은 애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여러분들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합성될 수 있었는지를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원시 지구의 환경과 매우 비슷해야 돼. 원시 지구의 환경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원시적인 대기, 요 4가지였죠? 맞죠? 그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원시 지구는 서서히 냉각됨에 따라서 비가 많이 온다 그랬어.
됐죠? 그 다음에 화산활동, 자외선, 우주에서 오는 빛도 있고요. 번개 빠방 치고요. 이런 게 원시 지구였단 말이야. 그러면 그 환경을 그대로 구성하려고 한 거야. 그대로. 됐지? 그러면 봐봐요. 여기에다 끓는 물을 넣어줘. 왜 끓는 물을 넣어줄까? 그럼 여기서 수증기가 올라와. 뭘까? 이게 하는 역할이 뭘까요? 원시 지구에 무엇을 표현하고자 했던 걸까요? 고온이죠. 그리고 수증기죠. 맞나요? 고온과 수증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끓는 물을 넣어준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혼합기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번개를 빠방빠방 계속 쏴줍니다. 뭘까요? 그렇죠. 고에너지죠. 계속해서 공급되는 고에너지를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냉각장치가 있어. 냉각장치에 물을 계속해서 교환하면서 차갑게 유지시켜줘. 얘는 뭘 얘기하는 거야? 그쵸? 서서히 냉각되는 지구를 얘기하고자 한 거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증기가 냉각장치를 통하면 뭐가 되게요? 물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뭐를 얘기하는 거야? 비지 비. 비가 내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뭐가 있을지 이제 모르는 거야? 뭐가 있을 거야? 알겠지? 그러면 요 속에 뭐가 있을까? 그럼 이걸 분석해 봤더니 일단 요거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혼합기체는 원시지구의 대기 성분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고압전류 방전은 천둥, 번개 이런 고에너지 공급을 이야기하고요. 끓는 물은 고온, 냉각장치는 원시지구의 냉각과 비의 형성, U자관의 물 안에는 원시 바다에서 합성된 물이 유기물이 축적되는 곳이죠. 그럼 봐봐. 자, 우리 암모니아 넣어놨었다 맞지? 그러면 혼합기체 속에 암모니아가 줄면 줄수록 여러분들 아미노산이 늘어나요. 근데 여러분들 아미노산 어디서 봤더라? 단백질. 맞지? 그러면 우리 몸속에 단백질 있잖아. 근데 그 단백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가 뭐라고? 아미노산. 그게 합성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암모니아를 고온고압을 계속 줬더니 아미노산이 되는 거야. 진짜 놀랍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봐봐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기물이란 얘기는 생명의 기가 없는 물질이야. 그러니까 환경에 원래 있었던 물질이라고. 암모니아, 메테인, 수소기체, 수증기 이런 것들로부터 뭐가 합성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입증이 된 거야. 우리 몸속 유기물이 합성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학적 진화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화학적 진화라는 거는요. 원시 우주에서 오랜 시간 걸친 화학 반응으로 유기물이 합성되기까지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생물체는 전부 다 생명의 기가 들어있는 물질, 즉 유기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화학적 진화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생물학적인 진화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진화라고 하는 건요. 생물학적 진화를 의미합니다. 환경 선택설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대지가 분리되고 이런 건 생물학적 진화고 우리가 이제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화학적 진화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자는 거죠. 그러면 화학적 진화의 방향에 대해서 큰 틀을 좀 잡고 계셔야 되는데 일단 봐봐요. 원래 원시 대기가 있어서 메테인, 암모니아, 뭐 물, 수소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로부터 뭐가 합성이 되냐면 우리 방금 전에 밀러의 실험 장치에서 봤었던 아미노산, 단당류, 그리고 염기가 합성이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발전하게 되면 복잡한 화합물, 즉 아미노산이 모여서 단백질, 염기가 모이면 핵산, 그 다음에 뭐 ATP 이런 거, 단당류가 모여서 또 ATP에 들어간 당, 핵산에 들어간 당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뭐 DNA, RNA 이런 게 합성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런 애들이 합성이 되고 나서 코아세르베이트라든가 마이크로스피어라든가 좀 이따 할 거야. 이런 것 같은 유기물이 복합적으로 섞여있는 유기물 복합체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원시적인 세포가 만들어졌다 라고 생각을 해요.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여러분들 무기물에서 간단한 유기물로 바뀌는 과정이 중요한 거야. 알겠지? 무기물에서 간단한 유기물로 바뀌는 과정이 중요하다 했어. 원시대기의 환원성 기체, 즉 암모니아, 메테인, 물, 수소 계속 반복하죠. 반복한다는 얘기는 뭔 얘기일까요? 그래서 단당류,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이런 게 합성이 되고 아미노산, 염기 이런 것들이 합성이 되는 거죠. 자, 이걸 입증한 사람 누구? 밀러. 됐나요? 그러면 간단한 유기물에서 또 이제 복잡한 유기물로 바뀌는데 단당류가 모이면 다당류, 아미노산이 모이면 단백질, 뉴클레오타이드가 모이면 핵산. 됐죠? 자, 이걸 입증한 사람이 누구냐면 폭스입니다. 폭스의 실험은 우리가 자세하게 배우진 않아요. 원시 바다에 농축된 아미노산이 얘네들이 중합 반응을 일으켜서 단백질이 합성이 됐다. 원시 단백질이 합성이 됐다. 라고 하는 걸 입증해요. 그게 폭스의 실험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복잡한 유기물에서 이번엔 유기물 복합제로 가는 거야. 복잡한 유기물들이 모이면 복잡한 유기물, 즉 단당류 말고 다당류, 단백질, 핵산 이런 것들이 모이면 원시 생명체, 우리 조상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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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님으로 추측되는 유기물 복합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유기물 복합체는 완전한 생명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생명체의 일부적인 특징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분열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커지면서 분열도 가능하고 뭐 막구조가 세포랑 비슷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질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생명체의 일부 특징을 가지기도 하는데 그 유기물 복합체를 두 가지 정도로 볼 겁니다. 그걸 우리가 코아세르베이트 마이크로스피어라고 볼 건데요. 자, 오파린이 얘기한 유기물 복합체는 코아세르베이트입니다. 단백질, 핵산 이런 것들을요. 물 입자로 구성된 막에 둘러싸여서 여러분들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요. 알겠죠? 자, 이런 물 입자로 구성된 막에 둘러싸여서 요 안에 단백질 있고 핵산 있고 이렇게 해서 액체 방울이 있는데 이 액체 방울은 주위의 물질을 선택적으로 흡수해서 일정 크기가 되면 분열도 할 수 있대요. 아, 대단한 생물체죠, 맞죠? 분열을 할 수가 있어. 그 다음 마이크로스피어 무슨 뜻이냐면 마이크로 아주 작은 스피어 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 모양처럼 생겼다 이 뜻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마이크로스피어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 가열한 아미노산 용액이요 냉각이 되면서 형성되는 구형 입자예요. 알겠나요? 구형 입자. 그래서 얘는 매우 안정적이고요. 세포와 유사한 막구조를 가진대요. 즉 인지질의 막구조를 가질 수 있대요. 그 다음에 커지면서 분열도 가능하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화학적 진화를 먼저 겪고 나서 그리고 나서 생물학적 진화를 겪게 됐다. 그래서 원시 생명체인 이런 애들로부터 다양한 생명체로 분화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절대로 순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유기물 복합체가 만들어지고 나서 우리가 원시적인 세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포가 모여서 생물체가 되는 거죠. 그렇게 순서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그렇다면 저는 네, 시험 범위를 다 한 것 같네요. 시험 범위 다 했고요. 여러분들 요게 과학 B의 시험 범위 끝입니다. 또 1시간 엄청 열정적으로 달려왔네요. 여러분들과 이제 이렇게 해서 과학 B까지 시험 범위가 마무리됐습니다. 과학 A 시험 범위가 남아 있는데요. 요 부분은 아마 이제 여러분들과 주말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반이 아직 그걸 다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반이 아직 과학 A 시험 범위를 다 못 끝냈기 때문에 아마 과학 A 시험 범위는 못할 것 같고 주말에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또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자, 저는 여러분들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